소피스트들은 과연 궤변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위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0분 안에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분 세계관으로 또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들의 적수였던 소피스트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궤변론자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 영상까지 소개해드렸던 철학자가 사실 총 10명이 있는데요. 이들을 모두 퉁쳐서 자연 철학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 세상과 자연의 근원이 무엇인가, 혹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거였어요. 이 시기가 대략 기원전 600년에서 450년 정도예요. 그러던 중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450년경에 세계 최초로 아테네에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후에 철학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가게 돼요. 더 이상 쓸데없는 기원이나 존재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 인간의 윤리나 정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빨의 중요성이 되게 극대화됩니다. 우리 사회만 봐도 선거철이 되면 뭘 하죠? 선거 유세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선거면 후보들이 나와서 직접 토론하는 장면을 전국에 방송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빨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누가 더 적합한 정치인인지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150년 동안 자연 철학자들이 서로 키배를 뜨면서 여러 가지 논증과 철학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갖가지 논쟁 스킬 또한 극도로 발전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더욱 강하고 정교한 키보드 워리어들이 생산이 돼요.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이구나. 이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사실 소피스트들도 각자의 주장이 좀 달라요. 하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로 이들은 과외로 먹고 살았던 당대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각종 웅변술과 설득의 방법 등을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니면서 돈을 받았던 거죠. 마치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 가장 중요하니까 메가스터디 강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처럼, 아테네 사회에서 말빨이 제일 중요하니까 소피스트들이 장사가 되는 거죠. 둘째로 소피스트들은 대체로 아테네 출신들은 아니었어요. 마치 지금도 외국인 강사가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들도 외부 강사들이었던 거죠.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선 회의주의자이고 정치나 윤리적으로는 상대주의자들이었어요. 진리나 세상의 기원 따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만약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어. 심지어 윤리나 도덕성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영원한 키보드 배틀에 돌입하게 되죠. 소피스트들은 그럼 왜 상대주의자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용어를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 구분을 잘 못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세상에는 크게 사실명제가 있고 가치명제가 있어요. 사실명제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경험적으로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밝힐 수 있는 문제예요. 증명하기 어려운 정도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증명할 가능성만 있다면 사실명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은 존재한다. 혹은 내 차고에는 불을 뿜는 투명 드래곤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명제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증명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가치명제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을 말해요. 개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개입된 명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존엄하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데이터화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마더 테레사가 히틀러보다 선하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객관적 증명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다마스커스는 최고의 기독교 채널이다. 아, 이건 사실명제죠. 이미 증명됐잖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가치명제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마더 테레사가 히틀러보다 선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냐? 그건 당연한 진리 아니야?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던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쪽 라인인 거고, 아니 증명 못해. 그냥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라고 했던 게 소피스트들이었던 거예요. 가치명제는 증명을 못해. 근데 아까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이나 진리에서 정치나 윤리로 넘어갔다고 했죠. 사실 자연의 탐구는 사실명제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세상의 기원이 뭘까? 물이잖아. 여기 물 봐봐. 공기잖아. 여기 관찰해봐. 근데 이제 탐구의 주제 자체가 사실명제에서 가치명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졌어요. 무엇이 선한 삶인가?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가 과연 이상적인 국가인가? 사실 명제만 가지고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3명만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째로 돈과 명예를 가장 많이 얻었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잘 나가는 메가스터디 강사인 거죠. 이 사람의 말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이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절대적인 사물을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완전 배부른 사람이 먹는 라면과 3일 굶은 사람이 먹는 라면의 맛이 같습니까? 사람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라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똑같이 정의라는 단어를 보고 문과생은 justice를, 이과생은 definition을 떠올리고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사람마다 해석이 너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당연히 나쁜 놈으로 볼 것 같은데 네오나치즘이라고 현재도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만큼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실 가치 판단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더 강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명제까지 건드려요.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딱 3문장입니다. 1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번, 무언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번, 만약 그걸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는 없다. 1번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2번은 인식에 대한 부정, 3번은 언어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이걸 보시는 웬만한 분들은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고르기아스의 이 명제들은 이후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됩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자면 3번, 무언가를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의 경우 19세기의 천재 철학자라 불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과 거의 흡사해요.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히 정의하거나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다 뻘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견인데 고르기아스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무튼 마지막 사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트라시마코스인데요. 이분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해요. 플라톤의 국가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랑 배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나는 정의란 곧 강자에게 이로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도덕이나 법이란 것도 결국 승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졌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장은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이 익숙하고 잘 아는 장면 하나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頂点に立つ者が善悪を塗り替える。正義は勝つって？そりゃそうだろう。勝者だけが正義だ。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도플라밍고가 저 대사를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띵원이다, 최고의 명대사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온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느끼는 부조리를 시원하게 긁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도플라밍고는 만화에서 굉장히 악랄한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데 악당 본인이 자신의 부조리한 철학을 대놓고 드러내니까 오히려 더 시원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승자가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건 사실 명제고요. 진짜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요, 실제로. 근데 승자만이 정이다 라는 말은 가치 명제예요. 제가 보기엔 틀린 가치 명제인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부조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진리나 도덕성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 사람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서 이후의 사상이 쭉 전개가 되고 철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소피스트들은 패자였기 때문에 궤변론자라는 오명을 얻게 됐어요. 비록 제가 소피스트들에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승자에 의해 역사가 쓰여져 버린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소피스트들의 의견이 잘못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의 이유를 대야 하는데 그냥 이미지가 바뀌어서 아 걔네 그냥 궤변론자들이잖아
많아 하고 그들의 이야기조차 디테일하게 들어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딱지 붙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권력을 잡은 쪽에서 상대방을 그런 존재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딱지 붙이기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올린 이 4분짜리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거와 반대로 오늘날은 소피스트의 후예들이 결국 승리한 세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자체가 소피스트들과 거의 흡사하니까요. 무엇이 옳은지는 각자의 생각이 달렸다. 절대 진리란 없다. 이렇게 보면 소피스트들도 학문적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승자가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자기들이 정의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현재 가장 꼴통,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인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꼰대를 얼마나 혐오합니까? 내가 해봐서 알아? 내 말이 맞아. 젊은 꼰대는 더 싫어하죠. 짜증나죠? 싫을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좀 정도가 심하다 생각해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진지충이다, 노잼이다, 꼰대다. 어쩔 때 보면 누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자체를 막 혐오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걸 존중하고 네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짜증날 수 있어요. 이해하지만 정도가 조금 심하다 생각해요. 말하자면 기형적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너무나 높은 상태이고 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엔 결국 소피스트들의 후예들이 승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트라시마코스에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입맛에 안 맞는 승자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가 전 유럽을 지배했던 중세도 역시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의라는 건 승자가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지켜져야 할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저에 대한 비판이라도 뭐든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대망의 소크라테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형님 나오면 조회수 많이 올라가겠죠? 감사합니다.